가운데 찬대 박찬대 가운데 찬대 박찬대 가운데 찬대 박찬대 가운데 찬대 박찬대 서발나게 싸운데 좋아요. 찬대 박찬대 찬대 박찬대 찬대 박찬대 광주 전남 민심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는 8월 2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표 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등에 엎은 정청래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나 싶었던 당대표 선거가 호남 최대 표밭인 순천 여수에 이어 나주 화순, 보흥, 보성, 장흥, 광진, 해남, 진도, 완도, 담양, 장성 등등의 지지 변화가 감지되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과 닷새전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던 호남 민심이 박찬대 후보의 호남살이 여파 탓인지 변화의 조짐이 일면서 당대표 선거는 안개 속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광주 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장을 맡아 정청래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점쳐지던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데는 그동안 관망만 하던 지역 위원장들이 부원내 대표직까지 내팽겨치며 정청래 후보 지원 유세를 지원하는 권양협의원의 순천해령, 광양, 구례, 곡성 지역구를 제외한 전남 지역 상당수 위원장들이 박찬대 후보 지지를 표명하면서 호남 민심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시민회관에서 박찬대 의원님과 함께하는 당찬 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찬대 의원님과 저는 원내 대표단으로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박찬대 의원님을 지켜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정치인이구나 하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또 기쁘게도 이곳 여수에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콘서트를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도 이번에 박찬대 의원님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통령님과 함께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개척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을 만들어섰는가 이걸 좀 함께 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박찬대 후보는 이미 원내대표로서 지난 정권과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싸웠는데 결과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이미 결과로 실력이 입증되어 있는 리더였는데요. 적합하게 원내대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요. 당대표로 승진을 해서 그 수준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우리 당원 국민분들께서도 많은 힘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대표가 왜 필요하냐 묻는 분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은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하는 것, 절반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1년 동안 잘하셔야 하지만 우리 당도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이 뒷받침해 줄 때 비로소 1년 동안 개혁도 해내고 통합도 해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총선 이기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낼 리더십 박찬대에게 있습니다. 박찬대 정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당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박찬대 후보님도 훌륭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줄로 아는데 그래도 지금 시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고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기틀을 잡아야 할 때 누가 당정대 원팀을 이루는데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박찬대밖에 안 보입니다. 박찬대 대표와 이재명 정부가 당정대 원팀을 이뤄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이 제도약을 튼튼하게
당부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찬대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열린 박찬 대토크 콘서트에서 10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그 열기를 반영했는데 밤늦은 시각인 20시 30분 순천시 장천동 빵가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순천 여수 고흥 고성장 흥강진 시 등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박찬계 지지를 선언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깊은 의견을 귀에 담아 당대표가 되면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찬대! 박찬대! 네, 그대로 한 번만 드셔주세요. 네, 화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찬대를! 네, 감사합니다. 귀한 네 분의 의장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인천 연수갑 출신입니다. 20대 초선, 21대 재선, 그리고 22대 때 참선이 되어서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21년도에 이재명 대표 20대 대선 출마할 때 수석 대변인이 된 것이 2년이 되어서 만 4년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경험하시고 지방의회, 지방정부를 충분히 경험하고 지방행정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3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 끝에 2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라는 큰 나무 밑에서 따가운 햇살도 피하고 또 비바람도 피하면서 그 열매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란을 이겨내고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5월 3일날 원내대표가 돼서 6월 13일날 임기를 종료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서 무사히 임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국민 앞에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제가 열흘 뒤에 다시 목숨을 걸어야 되는 큰 싸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내란과 후보 바꿔치기던 황당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표는 41%나 모았습니다. 이순서까지 합치면 우리 득표율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득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지적하고 비판했을 때 저들은 와르르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불법 계엄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다가 하늘의 도움과 국민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5년 뒤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또다시 이명박근혜 괴물 윤석열이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준 마지막 기회에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 원팀이 돼서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정부의 성공이란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도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도 이루어야 되겠죠.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고조를 맞추고 때로는 후배로, 때로는 투톱으로, 때로는 대통령 후보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을 했던 제가 원팀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는 정치인들이 결단하고 고민한 끝에 행동하면 정치적 결단과 행동이 그것으로 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겪고 있지만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당원이 정치인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6월 3일 대선이 끝난 그날부터 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 시민들이 저에게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던 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3주 동안의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게끔 모든 역량을 모으는 일에 제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7개월 동안 각종 개혁 입법, 검사 탄핵, 그리고 특검법을 냈습니다. 번번이 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무리하게 정권을 연장하고 영구집권을 꾀하면서 불법적인 계엄을 일으켰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야차처럼 그들과 싸웠지만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이루고자 했던 개혁 성과를 당대표가 된다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은 집권여당 아닙니까? 유능한 개혁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중도의 길, 극으로 내몰려가면서 놓았던 우수의 가치까지도 우리가 통합해 나가야 됩니다. 수도권과 호남만 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기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도도 강원도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심지어 영남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의 경제 성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번영을 이뤄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30 세대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혁 플러스 민생과 경제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저는 싸울 때는 유능했지만 경제와 성과에도 회계사로서 오랫동안 실물 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전쟁에서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11월 30일 기한까지 예결안을 처리한 첫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목숨과도 같던 지역 민생 법안들, 쪽지 예산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민생을 위한, 경제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부족하게 잡았고 오로지 특별 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4조 8천억이나 잡았습니다. 저희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예비비를 4조 이상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민생 예산, 경제 활성화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과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않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70명의 국회의원이 자기들의 지역 민원 쪽지 예산을 모두 포기한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단호하게 예산 투쟁을 7개월 동안 준비해서 성과를 냈고 세법도 13개 법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견이 없던 8개는 통과시켜주고 이견이 있던 5개는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감세의 끝장판인 상징법은 폐기시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을 돕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에 대한 특례법은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국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8개에서 10개의 법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법과 예산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국회의 예산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기재부의 그 잘못된 콧대를 꺾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생과 경제의 이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유능한 개혁 이후에 민생과 경제도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민주당, 성공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제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도 확장에도 제가 더 적합하다. 싸움 이외에 이러한 유능한 모습이 바로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지난 2주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그 확신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점점 좁혀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에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 고관여층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박찬대가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지금 상당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심, 당심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마음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요구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의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탄탄한 민생경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호남에 우리 전남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특별한 배려를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하면 제가 이길 수 있겠죠? 네. 일요일 이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귀한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제가 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의 이 무수히 많은 유능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람과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군의 왕윤채 의원입니다. 네, 바로 대표님 22개 시군 원내대표들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내대표 해외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지않게 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박찬대 대표님께서 지난 탄핵 전국 때 부드러운 리더십과 정말 통찰력 예리력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 덕분에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환시하다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헌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당원분들께서 많은 의사 생각하고 그저께 우리 고보장관 워크숍을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충분하게 저희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고보장관에서는 꽉 찬 대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치가 한 30년을 쭉 이끌어오면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거리게 옵니다. 저도 삼선 지방을 하면서도 지방의원이 충분히 봉사직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아는데 지금 현실은 봉사만 해갖고 되지 않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좀 인정되는 그런 게 좀 주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한테도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엄청 저희들은 교육을 까다롭게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의정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나마 지방의 정책관들이 지금 저희들이 2분의 1 정도 정책관을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있고 한 인사권 독립이 100%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인사권은 여기 계신 의장님들한테 100%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가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회기가 한 80일 정도 됩니다. 보통 지방의회가. 그러는데 매일 저희들은 아마 국회의원님보다 더 지역에 다닐 거예요. 그러잖아요. 매일 행사가 시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회기가 한 360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그냥 봉사만 해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전국 의장협에서도 충분히 아마 우리 신정우 지방에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제정을 하셔서 정말 지방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좀 당에도 최선을 다하고 특히 주권 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달라.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지방의원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당에서 부르면 부르다 다 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지역 및도 의정을 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대표 끝나면은 저희들은 꼭 저희들의 민주주의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수순 아래서 또 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훌륭하게 나라와 민족 또 당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들한테 권한도 달라. 이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과 의무만 줘요. 그러나 저희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대표를 되셔서 또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제1당도 됐고 그 다음에 정권도 잡았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만 꼭 좀 관찰해 주시면은 끝까지 꽉 찬 대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의회법 이거 꼭 제정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5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컨센서스도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장 출신인 대통령께서 거부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비 문제도 현실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각자 도생, 개인의 선의에 따르는 봉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절한 현실적인 사실은 보상과 급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도 2명당 1명 정도인데요. 그것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좌관 9명이거든요. 국민들이 욕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아직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자고 하면 그 줄어든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1명이면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허락해야만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종원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또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류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출신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권력도 국회의원한테 몰려있던 것을 점점 시민한테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의회에도 그 권한들이 공정하게 다 내려갈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왕유채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보면은 사실은 지방의회법이 지금 우리 김문수 의원님 또 발의도 있고 해서 5개 법안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실질적인 의회법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실 때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직접적인 건의를 좀 드리다 보면 당대표가 되시고 나면은 최소한 우리 지방의회 의장님들 내지는 아니면 원내대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각 의회 지방의회에서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꼭 한번 하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먼저 이렇게 지금도 그런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당대표가 되시고 나면은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한번 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그런 자리를 꼭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그때 그 순천의 대원식당에서 한 2번 배웠는데 그때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질난된 지 소선들은 얼마 안 되셨겠죠. 3년 동안 경과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를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찬대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장들 20번 정도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이 노트에 14페이지나 적었거든요. 찬찬히 살펴봐서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은 그대로 수용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귀에 닿는 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고 힘도 세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일방통행의 시대에서 소통과 공감 연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들의 강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소통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정치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저를 그렇게 편한 상대로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필요하면 오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찾아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회 토론회에도 그때그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국의 박경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고보장과 투표율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국 2위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입니다. 거의 65세 이상 분들이 한 50%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박찬대 후보님의 대표 당선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우리 지역을 다녀보면 경로당에 거의 어르신들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을 지금 우리 박찬대 의원님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 아십니까 혹시? 점잖다, 겸손하다, 추진력 있다, 이제 이런 평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조금 그 젊은 분들한테 좀 어필이 안 된 게 강력한 좀 뭐랄까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요? 임팩트가 조금 좀 부족하다 그래서 40대, 30대 젊은 층들이 타 후보를 조금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홍도가 좋은데 30대, 40대 층의 당원들, 일반 유권자들을 조금 좀 임팩트를 좀 주는 그런 좀 말씀을 때에 따라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분들의 일꾼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못 풀면 다른 사람들의 신부를 하기 잘할 수 없잖아. 우리 왕윤채 우리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 의원들의 문제를 지금부터 잘 좀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의안도 만들어주시고 건의문도 꼭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 의원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다. 그럼 아시겠죠? 네. 우리 당 내에서는 지방 의원들의 이 의사를 수렴하는 창구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단체장님들은 굉장히 저한테 많은 부분들을 거의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이 소통을 합니다. 근데 지방 의원님들이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이 다음에 당대표가 생기면 새로운 또 이렇게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창구 꼭 이용해 주시라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누가 카리스마가 좀 약하다 그러는데 그 부분 좀 본인 이야기로 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과 파면 그리고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총괄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총괄 사령관은 사실은 박찬대예요. 다른 분들은 저도 행정안전위원장이고 또 원내 부대표고 또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이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전체 전쟁 전 부대를 총 지휘했던 분이 박찬대 대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파면과 또 탄핵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과 지혜와 또 소위 말해서 이 돌파력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찬대 대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텔레비 화면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더 투쟁적인 모습이 좀 약하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12.3 내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 지방 의원들은 하루도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아까 셀수 굉장히 적은 반면에
저희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지방에서 어떤 선거가 있다면 항상 달벗고 나서는 게 지방의원인데 항상 당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 당에서 해주는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우리 국무장관 이번에 그 포럼도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뭐 간식비가 1,000원, 뭐 2,000원, 뭐 이 정도 당비에서 내려오고 또 저희들은 참여비를 해서 얼마씩 또 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선거를 하면 저희들이 식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또 어디 차량을 이동해서 어딜 간다면 모든 걸 저희들이 거출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비를 내면서도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해주는 게 뭔가 굉장히 항상 의문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비를 내본 분들은 250만 명이고요. 매달 따박따박 자동이체 등으로 당비를 내는 사람이 한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거치고 있는 당비 수입이 한 25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비가 어디로 쓰이는 것인가? 제가 한번 회계사 출신으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 의원님들의 세비 부분은 국민들이 막연한 저항에 우리가 그때그때 물러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활동비 이상의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국민을 설득해서 관철해서 세비가 현실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당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검토해가지고 올바른 용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방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 수 있는지 관련 법과 내용을 살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회계사 출신인 저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당과 수리를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국회가 거의 역할을 못했어요. 밥상을 정부가 차려오면 다시 차려와! 이렇게 못해요. 반찬 투정하는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사실은 예산 심사 기능이 국회가 많이 적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내대표하는 동안에 기재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비의 전체 수지를 잘 살펴서 고루고루게 이것이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당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원외지역 위원장들이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 호남에는. 저기 뭐 영남이나 강원도 이쪽에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역위원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원외지역위원장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국힘당이 확실히 그래요. 지구당을 만들면 국힘당이 큰 틀에서 이익이에요. 근데 기득권자인 국회의원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원외지역위원장보다 유리한 전역위원인데 그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범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한테 불공정을 더 강요할 정도의 그렇게 어려우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당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후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지 않게끔 그리고 선의에 따라서 하지 않게끔 선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각자도 생각같이 힘든 일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잘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거도 당내 선거도 대부분의 공영제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120만 명 되는 당원들한테 문자 한번 쏘면 얼마 들까요? 그렇죠? 120만 명인데 100원짜리 문자 한번 쏘면 어마어마하게 들죠? 네,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우리 각종 뭐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정치가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로 제도 개혁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십시오. 저 박찬대는 넉넉하고 만만합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